아마도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와 오늘장 리뷰, 내일장 프리뷰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원재입니다.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면 방향성이 잡힐 건데 아마도 아래쪽으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그 시나리오대로 가나 싶을 만큼 오늘장 조금은 우울했습니다. 어떻게 좀 핵심 한 줄로 정리하시겠어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그냥 숨고르기 장세, 관망 장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 가운데서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면서 다음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숨을 고르고 있다. 오늘장 숨 고른다고 하기에 또 많이 밀린 종목군들도 있고 색깔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시장 좀 쭉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건 없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암시를 했고, 그리고 9월 달에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의 가능성도 시장에서 좀 있다고 좀 받아들여져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시장에 그 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상승해도 그만큼 이제 못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상세 계속 말씀드리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원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방으로도 아래로도 지금 가지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봤는데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시간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더 시장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 제한된 상승, 제한된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미국 증시 상승에도 외국인들은 오늘 아침서부터 매도를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쪽이든 위든 아래든 열어는 놔야 됩니다. 열어는 놔야 되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1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저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계속적으로 아래로 저는 보고는 있는데, 방향은 확실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엔비디아 호실적 나와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세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전망치보다 좋게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미국 시장의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못 간 거를 보면은 아래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을 결정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지만은 계속 검증 또 검증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고, 종목별로 봤을 때 오늘장 좀 눈에 띄는 특징은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안 움직였던 항공 섹터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도 수출주들이 꺾이고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이 바닥권 내에 있었던 종목군들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원화 강세 수혜주들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워낙에 좀 해당되는 종목이 많으니까 이 중에서도 좀 투자 메리트가 있다 싶은 영역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역시 원화 강세 수혜주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거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역시 항공주, 그다음에 최근에는 유틸리티, 금융주 같은, 은행주 같은 경우도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요즘에 좀 묶이고 있고, 저는 역시 원화 강세 수혜주 한다면은 항공주가 제일 좋지 않느냐. 지금 유가도 안정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원화 강세 수혜주가 항공주 이외에 여러 개가 있지만은 대한항공이라든가 LCC 쪽의 매수는 여전히 좀 좋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미리 좀 다가섰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는 있지만은, 하지만은 이제는 계속적으로 저는 원화 강세가
지금 여기서 오늘 2원 빠졌는데 오늘 장중에 한 7원 넘게 좀 빠졌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1320원 정도에서 약간 지지는 나왔지만은 저는 아래쪽으로 더 보고 있어가지고 뭐 1차적으로는 1300원, 2차적으로는 1280원 정도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하단은 더 열려 있다. 그러면 항공주의 접근은 유효하다. 그런데 대신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뭐 장중에 너무 급하게 오를 때는 사지 말고 아니면은 그냥 조금 눌렸을 때는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종가 매수한다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도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선물에서 막판의 포지션이 살짝 바뀌기는 했는데 내일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대응 팁 알려주세요. 내일장 오늘 시장이랑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대신 이제 내일 한번 조금 또 한번 하단 2690, 뭐 85 요즘 또 한번 밀리면은 반도체 종목 쪽으로 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선침에 한번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나스닥 선물이 강세다, 엔비디아 좋은 실적 발표했다 그러면 뉴스에 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하단은 오늘이랑 그냥 상단 하단 그냥 비슷하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흘러는 모습 지금 보시면은 뭐 주의는 하는데 내일 한번 반발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 뭐 유한양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CDMO 바이넥스 ST팜 이런 쪽은 뭐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도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도 괜찮다. 현대건설이라든가 오늘 뭐 GS건설 이런 쪽도 잘 움직이는 거 봐서는 역시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쪽의 접근은 좀 유효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